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서 이와는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검찰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족 전체가 힘든데 저로서는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1심 구형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2019년 8월에 이제 처음 불거져가지고 검찰이 1심 그러니까 기소를 한 게 2019년 그해 12월 31일입니다. 네. 해 넘어가기 직전에 네. 이제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했죠. 자그마치 뇌물수수 12개 혐의였어요. 그런데 이게 1심 구형까지만 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철저히 정치적 영향을 받는 재판이었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법부가 이 사건 안 맞으려고 막 재판부가 기피하고 그래가지고 네. 보니까 주심 판사가 2명이나 휴직했다는 그런 그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는데 어쨌든 지금도 민주당의 내부에서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걷느냐 못 걷느냐 그런 논란도 지난 대선에서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래서 하루빨리 이제 부인 정경심 씨도 지금 사실 안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재판부가 조속히 이제 판결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또 해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라야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참 검찰은 여러 가지 태도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반성의 의미가 전혀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기소가 됐으면 내가 일부 얘기하는 이른바 개전의정 같은 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최대의 민주당의 그 딜레마였고 그다음에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네.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내년 좀 빨리라도 나와가지고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와 어떤 형평의 실현 이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자리 좀 잡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야 될 텐데 보통 이제 법원 판단은 검찰 구형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게 관례였잖아요. 어떤 식으로 또 결과를 내놓을지 전망을 해보자면요.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서 잠깐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재판이 왜 3년이나 걸렸느냐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하에서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재판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법원의 어떤 객관성 내지는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살 만한 그 법원 행정 처리가 너무 많았어요. 네. 법관들의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재판 지연, 뭐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재판 지연도 지금 심각합니다. 이 말씀 잠깐 드리겠고요. 네. 구형 징역 5년, 뭐 검찰도 구형 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부분이 아니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은 거는 상당히 드러났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개입한 거 그리고 뭐 대리 시험과 관련해서 본인이 뭐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뭐 이런 거 부분은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실도 드러난 부분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거나 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구형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하가 선고가 되면 검찰에서 적어도 양형부당으로 이제 항소를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간혹 검찰 구형량과 같이 선고가 되거나 구형량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 3일로 정해진 이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네. 과연 검찰 구형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자면 어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의 의심,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자 그럼 조국 전 장관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일단 법원에서의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앞서서도 조 전 장관께서 본인이 전혀 유감이랄지 사과 표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도 지금 알려진 대로 반성한다는 뭐 자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차례 메시지도 냈었죠.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랄지 기준의 상식선이랄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의 시절에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런 사과 발언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판단해서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다가 받아들였는데 다시 또 이제 연장을 또 불허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국민적 의혹이 있고 하면은 공정한 수사는 어느 정권이든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다 해야 되는데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년 구형을 했고 내년 초에 이 결론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수사, 어떠한 결과를 정부가 내거나 검찰이 내더라도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예전에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건 실패한 수사가 됩니다. 네. 국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는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 이번 달에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현 정권을 위해서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 초 2월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또 뭐 중형이 만약에 재판 선고되고 하면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법의 잣대가 정말 같은가, 공정한가, 엄격한가 이거를 판단하는 시기가 또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 때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앞서서 서해 피격 사건 못지않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 정부는 기준이 다르지? 네. 법과 원칙 때문에 집권을 한 정부인데 왜 다를까? 이런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재판부가 내년 2월 3일 뭐 1심 선고를 내린다고 하니까 실제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함께 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여당에서는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조금 그 자제를 하면서 그 퇴진을 하고 자숙을 하면서 했다 그러면 대선까지 바로 직행해서 지금 20대 대통령은 조국 교수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조국 교수가 가지는 그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그 자질, 능력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거다. 이게 아닐 정치권에 겁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네. 법무장관 가지 말고 총선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조국 장관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당시에도. 개인적으로는 전 조국 같은 분이 현실 정치권에 와서 정당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신 의원님, 야당도 여당에서 왜 조국 전 장관 차출론 얘기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 지금 심평 변호사가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됐네. 심평 변호사 이분은 아이덴티티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 국힘당 쪽에 막 또 경도대사 그런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 네.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종잡을 수 없는 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멘토 역할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체를 알 수가 없는 분인데 뭐 글쎄요. 꼭 연결고리를 찾자면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뭐 이런 건가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저는 뭐 심평 변호사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경청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이 양반 그냥 맥없이 또 말씀하셨구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금방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들은 얘기도 있고요. 지난 총선에서 그 당시 조국 그 수석한테 제발 부산 나와달라고 그 바짓가랭이 잡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우상호 의원만 한 게 아니고요. 부산 지역에 연고가 있는 모든 분들이 제발 좀 부산 쪽에 나와서 부산의 바람을 좀 일으키는데 앞장을 서달라, 깃발을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걸 그 당시 조국 수석이 아주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뭐 본인은 이걸 후회하는지 어쩌는지 뭐 그 뒷얘기는 모릅니다만은 부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이 후회를 했죠. 그때 조국 수석을 강권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서 부산에서 좀 뛰었으면 그렇다면은 역사가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물론 그런 목소리도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국의 강을 빨리 건너야 된다. 아니, 이런 그때는 조국의 분위기가 강이 있지 있기 않았을까요? 전이었거든요. 그땐 조국의 강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생긴 거고요. 그 당시에는 조국의 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조수진 의원도 이 차출론에 대해서 힘을 좀 실었어요. 김용남 의원 보시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조국 전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 차출론은 국민의힘의 바람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인 것 같고요. 현실적인 가능성은 역시 극히 낮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2019년 가을에 소위 그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많이 드러났단 말이죠. 네. 사실은 그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관련한 당의 국민의힘 쪽의 TF에 제가 일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일을 했는데 기소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범죄 행위로서 그 실행에 착수해 나가기 전에 준비 단계까지만 해놓은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아니 이런 그 뭐 우회상장을 준비한다든지 아니 과연 이게 공직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조국 당시 교수가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그냥 장관 지명 없이 인사청문회 없이 총선에 출마했더라면 정치인으로 대성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많이 알려졌고 차기 총선까지 1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 2월 3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네. 아예 출마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차출설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국민의힘 쪽의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